이번 집회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김화랑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은 무엇일까요? 바로 법치주의에 의한 삼권 분립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 법에 근거하여 심판하는 사람이 각각 나뉘어져 있어 서로 견제하는 분립체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권력을 한 곳에 두지 않고 분리하는 이유는 초등학생들도 잘 알다시피 권력의 남용을 막고 권리의 보장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1948년 민주정부 수립 이후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서슬퍼런 독재 정권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끝이 났고,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느끼며 저 포함 문민정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조국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느낀 감정은 왜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과 조국 일가와 정치인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른가에 있습니다. 검찰이 요청하는 영장은 정권에부터 기생하는 판사들에 의해서 기각되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재판관은 증거인멸에 전력이 있는 피해자들의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오히려 엄정한 과정을 거쳐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워딩을 사용하며 겁박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의 주체로서 숙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판사들을 고위직으로 채웠으며 급기야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재판관을 대법원장에 임명하였습니다. 헌법재판관 또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행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전례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전서열이라는 것에 대해 모두들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의전이라는 것은 각종 행사에서 행해지는 예법인데, 당연 국가 조직에서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의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뽑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의전서열 1위, 그 다음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2위, 행정부의 수장이 임명하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3위, 헌법재판관이 4위, 그리고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가 의전서열 5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의전서열 2위에 해당했던 국회의장을 역임했던 사람이 의전서열 5위,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로 낮추어 들어가는 초유의 상황이 대한민국에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여당 대표를 맡았던 국회의원일, 국무위원인 장관으로 임명하여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1야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이 여당에 기생하는 판국에서 행정부가 입법부 또한 꼭두가시로 삼아 장악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삼권 분립을 기치하여 우리가 숨쉬듯 느끼고 있었던 자유민주주의는 민주라는 이름을 내건 집단에 의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지지율을 위해 박근혜 정권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고 좌천시켰던 검사 이름을 아십니까?
바로 윤석열 검사입니다.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조고속 승진시켰습니다. 그를 임명하면서 대통령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입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들이 행했다고 여겨지는 권력 비리, 특히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선거 개입 의혹이 있어 사슬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이지만 불법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자들, 특히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자들에 대하여 사법부의 카운터파티이자 행정부 소속인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문재인 정권이 보기에는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다루라며 하였으면서 정작 그 칼 끝이 자신을 향하자 이러쿵 저러쿵 논평을 하며 언론 플레이를 일삼고 범죄자를 감싸는 워딩을 행정부 청와대와 여당이 입에 담았습니다. 이마저도 먹히지 않자 결국 법무장관의 인사권을 남용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검찰의 고위 간부직을 좌천시키는 인사학살을 행하였습니다. 속된 말로 정말 양아치들이나 할 짓을 한 나라의 정치인들이 행했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정말 쪽팔리고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은 검찰마저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개혁이라 말합니다. 제가 정말 어렸을 때 꼭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어머니께 혼나기 싫어 일부러 착한 일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경험들 한둘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좋은 것으로 보이게끔 포장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들도 아는 상식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착한 것으로 포장해서 독재 정권을 향한 모든 준비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물과 공기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던 자유와 민주주의를 빼앗길 위기가 우리의 목전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독재를 위해서라면 그들에게는 이제 한 걸음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바로 입법부의 장악입니다. 입법부는 사법부와는 다르게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는 수많은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이기에 장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오랜 기간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여론조작입니다. 얼마 전 KBS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조작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과연 처음이었을까요? 알 수 없지만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 당연히 아닙니다. 프로파간다 선동에 능한 현 여당이라면 충분히 아주 예전부터 조금씩 여론 조작을 진행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여론 조작으로 과연 표심이 바뀌는 것일까요?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겠지만 완전히 표심이 바뀌리라고는 우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처럼 여론 조작을 한다면 사표 방지 심리 등으로 인해 영향을 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매체들의 발달로 인해 여론이 시시각각 보여지며 국민들이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여론 조작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일까요? 저희는 그 이유를 부정선거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선거 개입 의혹이 있어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공정추진위원회에서도 얼마 전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 개입을 다룬 카드 뉴스를 배포하였습니다. 선거 결과가 여론조사 결과와 같다면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조작 의심을 받아도 왜 지속적으로 여론조사를 발표하는지는 모두가 생각하는 바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건과 같이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떤 기관에서 수사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바로 검찰입니다. 공수처법 통과, 검찰 학살 인사,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검찰이라는 조직을 무력화시키고 다른 말로 아주 박살을 내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연결고리가 보이나요? 지금 대한민국은 2020년 신독재에 대한 단 한 걸음만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부정선거, 선거 개입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조발언이 끝났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1차 발언 넘어가겠습니다. 권력비리 덮기 위한 검찰 장악 반대한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권력비리 덮기 위한 검찰 장악 반대한다. 막아내자 총선 개입, 지켜내자 민주주의.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막아내자 총선 개입, 지켜내자 민주주의. 감사합니다. 1차 발언 저희 공정추진위원회 멤버인 가명 안도근님께서 1차 발언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줘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부생 안도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처음인데 공수처와 청와대 선거 개입 등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 주위에도 생각보다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을 외치는 대가리가 깨진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선글라스를 끼고 왔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겠어요? 네. 오케이. 죄송합니다.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수처. 이 공수처가 2주 전 어거지로 통과되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는 이름만 허울만 좋은 악마 같은 제도가 또다시 통과된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라고 하면 저는 대통령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통령의 친인척도 조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문재인 당선 이후 쏙 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노하는 부정부패는 살아있는 권력을 가진 곳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통령 친인척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검찰개혁을 위해서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고. 솔직히 저는 이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범죄단의 수괴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힌 것을 보면 공수처가 어떤 비극을 낳을 것인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하는 청문회조차 뻔뻔스럽게 모르쇠로 일관한 이 정부가 공수처라는 막강한 칼을 어떻게 휘두를지 걱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도대체 공수처가 무엇인지 간단히 포인트만 복습하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애초에 검찰개혁의 명목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였습니다. 개혁을 위해 공수처를 만들면 이제 공수처 개혁을 위해 또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발상입니다. 두 번째로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의 우월적인 지위를 갖습니다. 공수처는 자의적으로 타 기관에서 수사하는 사건에 이첩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대로 수사하는 사건도 맘대로 자기들이 담당하겠다고 뺏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건을 뺏어온 이후에 시간을 질질 끌어도 이의제기가 불가능합니다. 셋째로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기소 대상은 법원, 검찰, 그리고 경찰뿐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기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공수처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대통령 친인척은 기소하지 않는 겁니까? 이 지점에서 저는 공수처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하라.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을 수사하자 청와대와 여당은 온갖 힘을 써가며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만약 이 지점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가능했겠습니까? 뻔뻔하고 파렴치한 가족범죄단 수사는 공수처로 넘어가서 유야무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위공직자를 수사한다는 허울을 이용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고 흠집내기 위해 각종 공작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해온 검찰, 그래서 논의된 공수처. 그런데 공수처는 검찰 위의 검찰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인사를 입맛대로 앉히는 것은 또다시 대통령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이건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이 아니라 장악입니다. 그들이 개혁이라는 뻔뻔한 소리를 우글거릴 때 우리는 더 크게 외쳐야 합니다. 공수처는 검찰 장악이라고 말입니다. 공수처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사법부와 검찰의 고위공직자 길들이기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조국 구속영장 기각을 보면서 우리는 사법부가 이미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검찰 장악은 공수처를 통해 작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입법부인데 만약 입법부, 국회까지 대통령 입맛에 맞게 갖춰지면 독재시대가 제대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서 바로 선거법 날치기 사건이 나옵니다. 얼마 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도 불리는 이른바 선거법 개정이 날치기로 통과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선거법은 군소 정당이 이득을 보는 대신 국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입니다. 심지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쇼를 하기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보통 소수인 야당이 합법적으로 법률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왜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비례한국당 때문입니다. 물론 얼마 전에 선관위가 비례 땡땡당이라는 표현을 금지해서 당명은 바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자체의 해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의석수, 자기 밥그릇수가 줄어드는 것만을 해결하기 위해 가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얼마 전 지역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장비였다고 하는데 이분에게 어느 한 의원의 말씀을 그대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문희상 씨, 당신은 장비가 아니라
역적 동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의회주의를 짓밟은 의회 쿠데타의 주모자입니다. 청와대 출장소의 소장입니다. 문희장 이상을 욕바지로 앞세운 민주당도 한국당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비례민주당이라는 새로운 위성 정당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정의 없는 정의당 같은 이중대를 이미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비례민주당을 만든다면 가장 부들거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당, 아니 불의당입니다. 그들이 부들거리는 이유는 다음 페이지의 표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표가 보이십니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안 보이실 것 같아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게 된다면 정의당은 선거법을 통해 이득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에 정의당이 민주당을 심판하겠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불의당답게 정의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자기 밥그릇을 늘리기 위해 한번 언론에 떠보려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상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셈법이 어려우니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고. 심상정은 이따위 망언을 하며 자신의 밥그릇만 챙기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된 것입니까? 민주당은 공수처 같은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의당 같은 이중대의 협조가 필요했고, 정의당은 그 대가로 선거법 날치기라는 뇌물을 받은 것입니다. 아까 선거법이 통과됨으로써 군소 정당의 배만 불려주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의 이중대, 삼중대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렇게 날치기로 선거법이라는 악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민주당과 이중대, 삼중대들이 의석을 나눠먹는 시나리오를 심상정을 비롯한 군소 정당의 대표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물론 비례민주당이 나오면 당명은 조금 바뀌겠지만 민주당, 정의당 및 이 삼중대들이 모두 한 통속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번 선거법 개정을 통해 입법부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 그렇게 되면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상당수도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고등학교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입니까? 전교조는 학생들이 편향되지 않는 역사관을 가질 수 있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 인원고 사태만 보더라도 학교에서조차, 아니 오히려 어린 학생들이 모인 학교이기에 더욱 편향된 역사관과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 가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데 교육부는 편향된 사상을 주입하는 교사를 징계하기는커녕 칭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정권은 독재를 향해 브레이크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하고 공수처를 통해 검찰을 장악하고 선거법을 통해 입법부를 장악하고 교육 현장에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편향된 사상을 주입함으로써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모략들이 잘 통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라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쓸 것입니다. 바로 송철호 사건처럼 말입니다. 문재인 절친이자 6번이나 선거에 낙선했고 직무수행평가 꼴찌를 도맡아 하는 사람을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사건처럼 말입니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검찰과 사법부에 목줄을 채워놓았기 때문에 이제 입법부만 점령하면 끝이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총선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추미애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자른 것처럼 그들의 뻔뻔하고 파렴치한 일도 주저없이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시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번 총선에 어떤 일을 저지를 것인지 감시해야 합니다. 그들이 섣불리 선거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들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독재 국가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악의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호 한번 다시 외치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 전상준이라고 합니다. 예. 날씨가 너무 춥기는 한데 도저히 열이 받아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옷을 좀 벗고 외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호 가겠습니다. 막아내자 총선 개입! 검찰 장악 반대한다! 막아내자 총선 개입! 검찰 장악 반대한다! 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권력부의 덮기위한 검찰 장악 반대한다! 권력부의 덮기위한 검찰 장악 반대한다! 막아내자 총선 개입! 지켜내자 민주주의! 막아내자 총선 개입! 지켜내자 민주주의! 감사합니다. 이 차 발언은 사회를 맡은 제가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집회에 계속 참여를 이렇게 해주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제가 그동안 집회에서 맡았던 발언들은 좀 더 유머러스하게 진행하고자 했었습니다만, 오늘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무겁고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2차 발언 진행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임명입니다. 현 여당 의원이자 당 대표까지 지냈던 추미애 의원이 1월 5일 문통에 의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는 청문회 자료조차 제출 거부하는 등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차마 하지 못할 행위를 그 스스로 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의 목표인 일명 검찰개혁을 완수하고자 법꾸라지 조국 전 법무장관의 후임으로 그대로 지명되었고, 3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 8일에 검찰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그녀는 혹시 정권의 법무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했을 때 떡고물과 딜을 한 것이 아닐까요? 혹시 이 정권이 총선에서 이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겼을 때 이 정권이 계속되리라 보는 걸까요? 잠깐 가까운 역사 공부하고 가시겠습니다. 권력과 연계되어 있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우리는 무슨 게이트, 무슨 게이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바로 워터게이트라는 이름을 가진 호텔에서 일어난 도청 스캔들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1973년 10월 20일 당신 닉슨 미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게 될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수사하던 특별검사 아치몰드 콕스를 해임하고자 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특별검사의 임명,
해임권을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닉슨은 콕스를 해임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명령하였으나 법무부 장관은 잘못된 명령은 듣지 않겠다며 이를 거부하고 장관직을 사임하였습니다. 장관이 사퇴하였으니 이를 거부하고 장관이 사퇴하였으니 이에 대한 해임권은 부장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닉슨이 재차 콕스를 해임하라고 부장관에게 명령하였을 때 부장관 또한 이 명령은 부당하다며 사임하였습니다. 이후 미국 법무부 서열 3순위인 송무 차관에게 같은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는 해임권을 행사하여 결국 특별검사가 해임되었습니다. 이렇게 특별검사가 권력자의 요구에 의해 마음대로 해임되어버린 행위가 토요일에 일어났다고 해요. 이를 가리켜 Saturday Night Massacre, 토요일 밤의 대학살이라고 명칭합니다. 그런데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 진행 중이었던 검사들을 극악무도하게 좌천시키는 인사를 단행한 현 사건과 워터게이트 사건은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이는 그냥 검찰 인사가 아니라 검찰 학살 인사입니다. 워터게이트 스캔들에서와 다른 점이라면 당시 미국의 엘리언 리처드슨 법무부 장관은 부당한 명령을 듣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버렸던 반면 법과 정의가 무너져버린 2020년의 한국에서는 잔다르크의 이름을 더럽히는 추미애라는 국회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한 마리의 개가 되어 법무장관의 자리에 올랐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지만 정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훼손되어버린 현 상황에 대해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 130명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의 검찰 학살 인사에 대해 이는 권력형 비리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지녔으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라며 권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해라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 대학살 인사를 단행한다면 다음 정권 그리고 그 다음 정권에서도 인사권을 핑계로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들을 좌천시켜버릴 수 있을 것이니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단어 하나하나 똑바로 기억해 주십시오.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하는 이런 악습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2012년 대선 후보로 나섰던 문재인 현 대통령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한 말은 제가 직접 한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 다음과 같이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고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지요. 권력을 잡기 전과 잡은 이후의 모습이 이렇게나 모순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검찰도 이런 사람을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해자로 다루면 되지 않겠습니까?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 말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수반인 행정부의 일부인 검찰을 부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지휘라인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장관, 국무총리 모두 사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총장만 목을 조르고 있는 현 상황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하지만 이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트위터에 써내린 말이었습니다. 조국이 트위터로 인기를 얻으니 우리 문재인도 새삼 부러웠나 봅니다. 경제는 실패했고 민생은 무너지고 있으며 남북 관계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야당을 외면하고 여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부하처럼 다루면서 국회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신독재 징후들입니다. 이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한 말입니다. 이렇게 문재인은 자신이 한 말을 뒤집어 행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로 올해 신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쩝쩝,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과거의 자신이 현재의 자신을 비판합니다. 권력의 맛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 이들을 그대로 둬서는 되겠습니까? 자신이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며 임명한 검찰총장 윤석열의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자 검찰총장은 자기 자신이 임명했으니 쪽팔려서 발언은 손 못 대겠고 아래 부하 수사 검사들만 일단 좌천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이게 어느 행동입니까? 최근에 검찰 학살 인사를 보고 저는 문재인 정권이 철학도 염치도 비전도 없는 정권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치주의란 무엇일까요? 법을 이용한 통치행위를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통치자가 단순히 법을 이용하여 통치를 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통치자 또한 법에 복종하여 통치자 자신이 법을 지켜야 바로 법치주의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의 국가의 기본 원칙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국민의 알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정치인들에게 이양했습니다. 원래 권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었고 그 권력을 정치인들에게 이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권력을 쥐고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법 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법치주의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민주적인 법치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법무장관 추미애는 법에 따라 판결하는 판사 출신 정치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알기를 뭐같이 하는 그녀는 청와대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검사들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권력을 이용하여 방해하는 것은 정치라는 힘을 통해 법치라는 약속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에 위배되고 나라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검찰 학살 인사가 단행된 이후 국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루어냈습니다. 분명 독재 정권 시절 정치 검찰은 잘못이 없는 이들을 잡아들인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력을 일부 가져가게 된 경찰은 어떻게 될까요? 독재 정권 시절 그 당시에도 수사권의 한계가 있었던 경찰은 그럼 제 역할을 충실히 했었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도 정권의 개였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역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경찰권을 장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경찰권을 장악하고 게슈타포라는 경찰 조직을 만들어 정적을 탄압하는 일을 단행하였습니다. 나치스 돌격대를 동원하여 반대파를 린치하고 여러 매체를 통해 여론몰이 및 여론 조작을 일삼고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히틀러 유겐트로 키워 세대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일 국회에서 방화 사건을 빌미로 반대파를 모두 제거하고 나치당이 국회를 장악하였으며 수권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합법적인 일당 독재 체제의 정권을 성공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정권의 끝은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을 위하여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공수처법 통과, 선거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날치기로 일어나고 있고 수사기관인 검찰은 학살 인사를 통해 무력화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새해에도 부지런히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점점 그들이 행한 목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바로 독재 정권의 수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로, 전 여당 대표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입법부의 국회를 행정부의 꼭두각시로 만든 게 된 것입니다. 국회를 그들의 국회로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뭐가 그렇게 두려운 것일까요? 또한 우리 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등 속한 좌파 성향의 판사들을 고위직으로 꽂아넣어 재판도 자기들 마음대로, 영장 발부도 자기들 입맛대로 합니다. 이미 사법부는
정권의 소나기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21세기의 독재는 합법화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법을 어기면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옳지 않은 것이 옳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치 독일도 현재 중국과 북한도 그 독재 체제에서는 높은 지지율은 나옵니다.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국가가 21세기에 올바른 나라입니까? 적어도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이들은 이제 비록 날치기지만 법 개정을 통해 자신들의 오점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인 검찰 또한 무력화시키고 공수처를 만들어 수사, 기소도 자기들끼리 짝짝꿍하면서 더 이상 불법을 저지르고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권력자를 끌어내리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화무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꽃도 10일 넘게 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흥한 것은 반드시 수하기 마련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부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 또한 10년을 못 간답니다, 여러분. 영국의 역사가 존 달버그 액턴경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현 여당 대표인 이해찬은 민주당 20년 집권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니 20년도 짧다고 부족하다며 30년 100년 집권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답니다. 미친놈 아닙니까? 그들은 지금 절대 권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절대 부패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이후 마구잡이식의 퍼주기를 통해 경제를 망치고 국민들을 서로 편갈라서 분열시켰으며 반미, 반일 정책을 통해 외부의 적을 만들어 지지자들을 결속시켰고 국내 판상이보다 더 자주 입장 표명을 하여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지지자를 모으기 위함입니다. 사실 그 지지율이 조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올해 2020년 총선에 달렸습니다. 독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정치인을 감시하지 않을 때 그저 연예인 바라보듯 잘하건 잘못하건 상관없이 무조건 지지할 때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여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생명을 잃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이 법 바꿔가면서 자신의 꼭두각 씨와 함께 대통령과 총리를 번갈아가면서 하고 그들의 정적들을 사고사로 위장하여 죽이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남의 나라구나,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터키의 에르도안이 헌법 바꿔가면서 정권, 종신, 집권 통치를 하며 자신이 반대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고 정권의 문제를 취재하는 기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남의 나라구나,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도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선거법이 개정되었고 선관위원장 또한 자기 사람으로 꽂아 넣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들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선거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부터 감시하고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줘야 합니다. 더 이상은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돌아가 봅시다. 미 대통령 닉슨은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정권의 실각이 눈앞에 들이닥치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검사를 제거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민심은 돌아서고 의회가 탄핵 소추를 하여 탄핵 직전 사임을 택하여 미 합중국 대통령이라는 권좌에서 처참하게 쫓겨났습니다. 우리도 분노해야 합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이 땅의 법치주의를 위하여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주인으로서 더 이상 나라를 망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권력비리 덮기 위한 검찰장악 반대한다. 막아내자 총선 개입, 지켜내자 민주주의. 감사합니다. 저희 공정추진위원회 집회가 이제 이 발언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 늦은 시간에 시작하여 예정 시간보다도 20분이나 늦게 시작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집회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는 날씨 정말 춥죠? 정말 추운 날씨에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집회 중간중간 지금도 너무나 큰 목소리로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지만 우리는 국민으로서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분노해야 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진 문제점은 경제 분야뿐만이 아닙니다. 자화자찬하던 외교는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고립되어 박살이 났으며 지금 미국으로부터 3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하기 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완따 외교를 하고 있으면서 북한에게는 삶은 소대가리라는 그런 멸치를 지르면서도 자화자찬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 잘하고 있습니까? 안보 또한 주사파들이 정권 곳곳에 들어가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과학상식만 있어도 말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탈원전 정책, 태양광 사업을 이들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를 배제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 기저에는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는 욕망만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그 천국은 무엇일까요? 수령님이 통치하는 지상낙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이나 됩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시도가 늘 지옥을 만들어낸다. 지상 낙원을 약속한 자들은 하나같이 지옥밖에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칼 포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금수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남고자 한다면 오직 하나의 길, 열린 사회의 길이 있을 뿐이다. 칼 포퍼는 무엇에 대해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는 전체주의를 무자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사회가 된다면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급진적이고 맹목적인 방향성을 지닌 정치인들의 반하는 우리 같은 국민들을 배제하고 단합시키고 종국적으로는 저와 같이 더 비판을 무자비하게 일삼는 저희 같은 사람들을 숙청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정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유를 빼앗긴 인간이 아닌 금수의 삶을 사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집회 발언에서 현 정부를 정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쭉 정부라고 하지 않고 그냥 문재인 정권이라고 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은 국민들의 권력을 사유하고 있으며 이미 불법을 저지른 의혹이 너무나도 많아 법적 윤리적으로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조국 게이트로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커다란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모두 삼권 분립을 해체하고 헌법을 농단하며 법치주의에 근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는 회계입니다. 최근 검찰 인사학살 이후 조국이 연루되었다고 알려진 상상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폐지가 발표되었고 중앙지검의 부장검사는 수사를 진행하다 결국 사표를 썼습니다. 그러자 상상인의 주가가 훌쩍 뛰었습니다. 폐지되었어야 할 주식이 훌쩍 뛰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 체제를 지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가 그치자 주가가 뛴다.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사법부의 장악은 이미 완료. 검찰 장악은 현재 합법화 진행 중. 입법부도 이미 과반 이상은 장악된 상황에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국민들이 눈을 감고 아무 생각 없이 현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4월의 국회의원 총선에도 여지없이 개입하고 조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입법부 또한 장악하여 2020년 신독재 정권을 완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분명 개입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사하던 검찰들을 이 정권들은 좌천시켜버렸습니다. 검찰들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저지해야 합니다.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이에 대해 계속 언급하고 널리 퍼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수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행동만이 우리를 인간답게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2030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큰 소리로 말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공정이라는 가치, 정의라는 가치,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되찾고자 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버텨왔습니까, 여러분? 저들에 의해 이렇게 무너지도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저희 공정추진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의 불씨를 지킬 수 있도록 힘껏 2030 세대를 대변하여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구호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권력비리 덮기 위한 검찰 장악 반대한다. 권력비리 덮기 위한 검찰 장악 반대한다. 막아내자 총선 개입, 지켜내자 민주주의, 막아내자 총선 개입, 지켜내자 민주주의. 저희 공정추진위 집회를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렇게 집회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으니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그리고 저희 공식 홈페이지 fairkorea.org 등에서 배포하는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보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뒤에 테이블에서 저희를 이제 소개하는 이런 종이를 나누어 드리고 있으니 한 장씩 가져가셔서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이렇게 채널 추가해 주셔서 공지사항 받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응원과 후원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이 추운 날씨에 나와주셔서 긴 시간 저희의 말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